김어준을 오늘 아주 참교육을 시켰어요. 계속 정청래가 반명이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왜 정청래가 반명일 수밖에 없는지 이걸 조목조목 정청래가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긴 하지만은 가장 큰 거짓말이 아니 온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1년 동안 자기가 거짓말이 아니다 반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습니까? 저는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본인이 뭐 지금 친명이니 나는 반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야 이거는. 정청래의 저는 지금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기회에 정치하기 싫은데 정치를 끝내고 싶은 건지 왜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게 그냥 미키루크가 지금 정청래의 책사를 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미키루크라는 양반이 이게 싸움질 하는 거 외에는 배운 게 없어요. LJCLA님 버릴 게 한쪽도 없는 최평 공적인 마인드로 더 무장해서 이잼 응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뭐 어떤 책사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지적 능력이 이제 전혀 없는 사람이고 예전에 이제 이런 인터넷 문화, 혐오의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데 가장 일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미키루크예요. 그래서 남을 이제 조롱하고 공격하고 싸움질하고 여기저기 갈등 일으키고 이런 데는 역량이 뛰어날진 모르겠는데 이런 큰 선거를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적 능력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런 수준 낮은 책사가 판을 짜고 이끌어서 그런지 저는 완전히 지금 정청래의 관뚜껑에 대못질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 미키루크예요. 저런 식으로 지금 선거를 해버리면 어차피 뭐 누가 봐도 대세는 기울었잖아. 대세가 기울었으면 출구 전략을 짜야 돼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지. 당대표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정청래는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될지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패배를 해야 될지 이걸 작전을 짜야 되잖아. 근데 막 미친놈들처럼 그냥 무대뽀로 막 들이받고 있어. 유시민이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뭐 책에 독일 속담인가요? 독일 속담에 코끼리가 박물관에 들어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미친 소를 박물관에 풀어놓은 상황이야 이게. 그럼 나중에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예요. 이기면은 좋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아니 누가 봐도 99.99% 김민석이 이길 판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선거판이고 이미 대세가 기울었는데 저렇게 막 나가는 식으로 어제 토론회도 그렇잖아요. 거의 미친놈 방송국에 미친소가 난입한 수준의 제가 볼 땐 토론회를 하고 있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김민석이 당대표 됐을 때 그래도 김민석은 다 품어 안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를 완전히 사지로 내몰고 있다 제가 볼 땐. 지금은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당이 하나 되고 화합하는 방향으로 본인이 행보를 가져가는 게 현명한데 이길 수 있다고 진짜 믿는 건지 저는 저렇게 왜 미쳐 날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청래는 제가 볼 때는 이번 당대표 선거 끝나면요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수준에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받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당원들이 너무 혐오감을 느끼고 있어. 물론 털레반들이야 똘똘 뭉치겠지만은 그 털레반들이 한 30% 40%밖에 더 됩니까? 근데 60% 70%가 넘는 당원들이 이거는 거의 혐오감을 느끼는 이런 수준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정청래가 앞으로 정치 생명을 저는 지속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니까 어제 토론회도 그렇잖아요.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놔둘 수가 없잖아.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점점 더 망가지는 거지. 굳이 하지 않아야 될 구체적인 얘기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응? 검찰개혁 과정에서 당정청 불협화음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런 팩트들이 계속 부정을 하고 저항을 하니까 김민석 후보는 증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 근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뉴스공장에서도
완전히 뭐 정청래에 대해서 친명이라고 주장하는 김어준과 털레반들을 참교육하는 이런 시원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 김민석 후보의 인터뷰 한 대목만 더 들어보죠. 조율이 잘 안 됐다를 뭐 무능 프레임으로 공격할 수는 있는데 반명 프레임은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최근에는 이제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의 등장으로 일이 급히 꼬였다고 봅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사실은 대통령의 개혁성을 근거를 박약한 상태에서 반개혁으로 사실은 프레임을 잡았고 반검찰개혁으로 프레임을 잡았고 거기에 ABC라는 분열주의적인 프레임까지 잡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사실은 나 저 대통령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흔드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 주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양자택일, 우리가 양비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을 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에 들어갈까요? 저건 불가피하게 소위 대통령을 지키거나 친명 쪽이 아닌 쪽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친명이 아닌 쪽이다. 그러니까 명청 대전은 언론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양상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안의 케이스도 뭐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청래 후보는 항변하는데 김민석 대 정청래 대결이란 몰라도 그래서 석청대전 예를 들자면 몰라도 명청대전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본인은 친명이다 억울해하는데 제가 명청대전과 이런 갈등이 없으면 뭐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습니까? 굳이. 뭐 제가 꼭 당대표를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제가 로망 얘기한 것 같고 문제 삼던데 제 로망이라는 거는 민주당 했던 사람은 민주당 대표하는 게 로망이죠. 딱 그 정도 워딩 한 번 한 것이고 지금 때려치고 나와서 대표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지난 대선 때 불교 파동이 났을 때 차라리 당에서 나가주는 게 잠깐이라도 나가 있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걸 거부해서 대선에 진 거라든가 또는 지난 대선 때 호남은 안 가도 되니까 충청도 하세요라는 당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정부 수립 이전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안 수사를 대통령이 수기에서 하자. 나는 결론은 보안 수사권 폐지로 나도 좋지만 수기에서 하자고 하는데 그걸 매번 바로 쳐버리는 거라든가. 그리고 막상 그러면 4월 달에 끝내자고 하니까 그때는 또 그거를 지연한 거라든가. 그건 이미 이제 다 입증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보안 수사권을 지연시켰다고 보시는 거예요, 논의를? 그건 이미 100% 입증된 거죠. 그 한정혜 의장도 말씀하셨고 제가 그래서 일찍까지 공개하려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얘기한 것이고 그거는 사실은 어제 TV 토론을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정청래 후보는 왜 지연시켰다고 보십니까? 본인은 보안 수사권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전당대회 때까지 이 이슈를 끌고 오려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끌고 오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고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론으로서의 합당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폭탄선언식으로 해서 하고는 합당을 망친 거죠. 그거는 뭐 본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게 얼마나 국정에 부담을 줬습니까? 선거가 지방선거 시작됐을 때 대통령 사진 쓰지 못하게 하는 당의 방침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실수였다. 그건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대통령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선거를 이겨야 하는 판에 대통령 사진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뭡니까? 5,000피 됐을 때 합당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재출마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지만은 직간접적인 입각 권유까지도 있었다라는 뭐 보도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지 않게 입장을 정했다라는 것이 정부부 측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는 현재의 긴장에 대한 것이 있는 거죠. 게다가 유시민 전 장관의 최근에 어떤 당에 대한 의도가 진위가 어쨌든 간에 당을 흔드는 거 대통령에게는 흔드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당의 정청래나 김민석 정도가 유시민 전 장관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10개가 넘잖아요. 그럼 이걸 친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명이다. 반명이죠. 어떻게 합니까? 네, 한미동맹 만만세님. 신천지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김어준도 슬슬 발 빼려는 게 보입니다. 김민석 총리 스타일상 아무것도 없이 주장하는 건 더더욱 아닐 거고 털보 확실히 쫄쫄이 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완전히 멘붕이 왔죠. 예. 그리고 저 그러니까 김어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저거는. 그리고 조목조목 김민석 후보의 저는 스마트함, 저런 거 보면 전 깜짝깜짝 놀래요.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한 뭐 3, 4분 정도 됐죠? 3, 4분 정도에 1년 동안 정청래가 한 반명 짓거리를 다 얘기를 했어. 하나도 안 빼놓고. 10개를 넘게를 3, 4분 사이에 그걸 다 얘기한다라는 것도 대단히 뛰어난 인터뷰 능력이에요. 뭐 준비를 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대표적인 거 한두 개 얘기한 게 아니고 조곤조곤 10개를 얘기했어. 10개를. 아, 그래 뭐 이게 뭐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다 팩트인데. 예? 그러니까 이 김민석의 이런 스마트함에 저는 진짜 깜짝 놀랍니다. 예? 이 짧은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뭐 정청래를 그냥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수준의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덤으로 유시민까지 앞뒤로 양념으로 싹 넣어가지고 유시민까지 같이 조져버리는. 예? 일타 쌍피로 완전히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뭐 김어준이 무슨 예? 그 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반박이 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많았는지도 저도 몰랐어. 야, 이거 엄청 엄청 많습니다, 진짜. 뭐 더 자질구레한 것까지 언급을 하면은 진짜 수십 개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게 좀 탁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요즘 제가 그 김민석 후보님이 제 방송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잘 쓰는 수법인데 그걸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제가 이제 웃기려고 하면서 이 돌려가기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예컨대 이런 거 있잖아. 그 지금 그 조국당 당대표 신장식 의원을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신장식 얘기만 꺼내면은 그냥 채팅창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채팅창에다가 뭐가 불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걸 막 써. 조국 정미당 막 이런 거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이거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인데 그런 얘기 하면 되느냐 하면서 이제 할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죠? 안 걸리게 하면서. 예?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 그 뭐냐. 그 볼콕도 그걸 가지고 자꾸 무슨 이성관계 있냐 막 그렇게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제가 이제 그걸 돌려서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런 걸 왜 여러분들이 그 이성관계로 몰고 가고 그거 가짜뉴스로 나중에 처벌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할 얘기 다 하잖아, 제가. 요 수법. 요거 이제 저만 쓰는 수법이잖아요. 그치? 다른 채널에서 이런 수법 쓰는 채널이 없지. 왜?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안 걸리면서 이제 할 얘기 다 하는, 요런 수법을 제가 이제 쓰는데, 오늘 이제 김민석 후보가 그 봉이 김선달 얘기, 당대표 되기 전에 있었던 일, 집권하기 전에 있었던 일 있잖아. 뭐 탈당하라는데 탈당 안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그 광주에 가가지고 선거운동, 충청도에서 하라 그러니까, 왜 광주 호남 가가지고 내가 선거운동을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내가 그런 얘기까지 하자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정부 출범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 다 했어. 다 했잖아요, 그죠? 결국 다 한 얘기 아니야. 뭐 불교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선거에 지고 그 다음에 충청도 가서 선거운동 하라고 그랬는데 굳이 본인이 호남 가겠다고 우겨가지고 자기 정치하고 이거 얘기를 다 해놓고 내가 꼭 그 과거에 있었던 얘기까지 다 꺼내서 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했는데 이미. 요거는 이제 제 기술인데. 이 기술까지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계세요. 내용만 벤치마킹을 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은 이 토론 기술까지. 맑고 향기로운 삶님, 지난번에 정청래를 몰라서 찍은 일인이지만 정체가 들통난 지금도 미는 청래 파는 각성하라. 우리 또 맑고 향기로운 우리 삶님은 자수하여 광명 찾는 이런 훌륭한 인물이시군요. 또 뭐 김민석 후보가 돌려가는데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까지 그냥 가져가시고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김어준이 거의 뭐 멘붕 수준이죠. 뭐 전혀 반박을 못하고 그냥 말을 돌려버리는 화제를 돌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왜 정청래가 선거 전략 잘못 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김민석을 자꾸 자극을 하면 송영길을 자꾸 자극을 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총리직에 있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전에 이게 이제 양치기 소년의 경우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라고 보는데 정청래가 이게 아주 악랄한 게 뭐냐면은 뒤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여당 대표를 깔 수가 없어요. 그죠? 여당 대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거짓말을 수없이 하는 거야. 본인 당도 속이고 당원들도 속이고 유권자들도 속이고. 근데 이 거짓말이 계속 먹혔어요. 특히 김어준이 이 거짓말에 날개를 달아주잖아. 뭐 김어준뿐만 아니라 최욱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시영이니 새날이니 그다음에 뭐 개장순이 이런 애들이 정청래 거짓말을 다 마사지를 해주고 마치 정청래가 친명인 것처럼 이렇게 쉴드를 쳐주고 이러니까 거짓말이 계속 통한 거야.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 늑대가 나타났잖아요. 늑대가 나타났으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지금은 진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이 외면을 할 시점인데 지금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김민석이라는 늑대가 총리실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정청래를 물어뜯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에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김민석은 계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하다가 그거 거짓말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즉 5월 달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에서 요구했다라는 얘기를 김민석이 처음 얘기했을 때 거기서 멈췄어야 돼, 정청래는. 근데 계속 끝까지 거짓말을 하니까 좀 더 구체적인 근거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근거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이 새끼는 개새끼네 이렇게 돼버리잖아, 상황이. 적어도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오늘 뉴스공장에서 여러분 털레반들 아까 맑은 향기로운 삶님인가? 지난번에 정청래를 속아가지고 찍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털레반 100만 명이 이 영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정청래가 끝까지 거짓말 안 했으면은 그리고 또 질문을 안 했으면은요. 김어준이 반명 문제와 관련해서 김어준이 질문을 안 했으면은 김민석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면서 완전히 그죠? 영혼까지 털어버리는 그런 인터뷰를 했겠냐고. 안 했겠지. 그러니까 정청래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김어준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진실은 그대로 묻힐 수 있는 거예요. 응? 정청래 출구 전략을 그죠? 탈출구를 어쨌건 만들어주지. 혜태님, 최평은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더 얹어서 구체적으로 완성을 해버림. 예, 이게 이제 저의 화법이죠. 근데 그 반명 얘기를 김어준은 뭐하러 또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이 아무리 털레반이 어디가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그래도 100만 명이 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수준의 그런 털레반은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10%도 안 된다고 봐. 100만 명 중에 딴지 게시판 가가지고 허구한 날 그 게시판에서 소일거리 하고 있는 애들은 100만 명 중에 10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만 명은 상황을 잘 모르는 거야. 정청래의 거짓말, 김어준의 거짓말, 유시민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90만 명이에요. 90만 명. 그럼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인터뷰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물어봤으면 될 문제 아니에요. 안 물어봤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 아니야. 결국은 정청래를 죽이고 있는 건 김어준인 거야. 김어준. 정청래를 죽이고 있는 건 미키루크고 김어준이고 정청래 본인이에요. 본인. 기회를 계속 줬어. 저는 신천지 문제도 어제 그 토론회를 하면서 정청래가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못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자극을 하는데 계속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김민석 후보는 이제 승기를 잡았고 당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대표를 이미 시작을 한 거야. 임기를. 오늘 뉴스공장 나가서 저런 얘기를 한 것도 그렇고, 네? 아까 김경수를 등용을 하느니 이광재를 등용을 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김민석은 전략이 바뀐 거예요. 왜? 이겼으니까. 99.99% 이긴 거잖아요. 근데 뭐하러 시끄럽게 만들어요. 이제는 선거는 끝났고 당을 하나로 만드는 당대표의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김민석은 판세를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치는 거야. 신천지도 안 치고, 그 검찰개혁 문제도 더 이상 안 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바뀌었잖아, 지금 스탠스가. 지난번 부울경 경선부터 김민석 후보가 울산에서 최민희 한번 세게 때리고, 그 뒤로는, 뭔가 좀 생산적인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자극을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김민석이나 송영길이나 사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과연 저런 팩트가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정청래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자꾸 신천지 문제를 지금 정청래가 오판하는 게 이건 것 같아. 신천지 프레임이 본인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유불리 자체가 객관적 데이터로 검증이 안 됐어요. 객관적 데이터로 검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천지 이슈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게 과연 정청래한테 실제 도움이 될까? 정청래 득표에 실제 도움이 될까는 저는 미지수라고 봐. 근데 도움이 된다 쳐도 저렇게 계속 공격을 하면은 결국은 김민석이 뭔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미 합수볼에서 수사 결과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만으로도 입증이 되는 거야. 그냥 김민석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도 없고, 합수본의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언론에 다 보도가 될 테고, 그러면은 정청래 본인이 신천지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진짜 당을 깨고 조국하고 손을 잡고 신당을 창당하려는 게 아니면은 지금 정청래의 행보는 대단히 어리석은 행보고, 본인의 정치 생명을 저는 스스로 단축하는 한심한 전략이라고 봐요. 한마디로 자멸 전략이다. 지금 정청래가 뭐 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손학규, 이인재, 손학규, 안철수, 이낙연의 길을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청 유튜버들도 저는 한심한 게, 슬슬 빠져나와야 돼, 이제는. 김어준처럼. 아니, 김어준을 그렇게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왜 김어준이 하는 건 안 배워? 그 멍청합니다. 제가 볼 때 뭐 개장수건, 박시영이건, 새날이건, 뭐 또 여러 채널들 있던데, 이 친청 채널들. 니네들 계속 시청자들한테 사기치다가, 8월 17일 날 99.99%의 확률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고 나면 방송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과연 그때도 뭐 몇천 명, 몇만 명씩 니들 방송 볼 것 같아? 아니, 왜 저는 이 불나방처럼 사는지 모르겠어. 나이도 먹은 사람들이. 아니, 정청래는 망하더라도 본인들은 유튜브 하면서 계속 돈벌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정청래랑 뭘 그렇게 정청래한테 성은을 입었길래 정청래하고 같이 나락을 가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어준이 저 정도로 시동을 걸었으면 지들도 슬슬 출구 전략을 찾아야죠. 김어준이 니들 지켜줄 것 같아? 그렇게 될까, 과연?